안녕하세요. 캔들의 신입니다. 일단 저는 가지고 있는 모든 코인을 다 매도를 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많이 매도했다고 말씀해 드렸고 이더리움은 그래도 끝까지 물량을 들고 있었는데 8월 9일 어제였죠. 관전방에 전부 다 매도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월 1500대에서 이더리움 풀매수 이후에 2800에서 매도했고 다시 매수를 해서 총 3번에 걸쳐서 전부 다 매도를 완료를 했습니다. 현물 매매를 이렇게 종료를 했는데 제가 좀 아쉬운 거는 4월 최저점이나 아니면 이런 데서 방송을 보신 분들은 도움이 되실 수 있는데 그 이후에 보신 분들은 사실 제가 계속 매도만 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제가 매도하는 걸 보고 따라서 매도했을 수도 있고 매수를 주저했을 수도 있고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좀 아쉽고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해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에요. 일단 저는 알트도 전부 다 매도를 한 상황입니다. 제가 원하는 가격대에 다시 온다면 매수할 생각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이대로 쭉 불장이 온다면 저는 딱 제 그릇만 먹고 나가는 것으로 현물 매매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지나온 관점을 복기를 해보면 115.8 이 정도 가격에서 녹화를 했고 말씀드렸던 내용은 더 빠질 것이고 빠지고 난 이후에 최소 118에서 120 사이까지는 반등을 할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근데 1차로 봤던 구간이 여기 112에서 113 사이 여기가 멈출 수 있는 구간이지만 개인적으로 여기보다는 더 아래 구간을 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한 109에서 110 구간이었죠. 결과적으로 내려오고 상승할 것은 알고 있었지만 여기가 아니라 조금 더 아래 구간에서 롱을 받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서 롱을 잡지 못했습니다. 사실 분할로 이렇게 잡았으면 먹을 수 있었던 구간인데 제가 너무 좀 정확한 타점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아쉽게도 롱을 잡지 못했죠. 고점에서 잡았던 알트 숏 이외에는 개인적으로 매매가 좀 많이 꼬이고 있습니다. 비트도 저는 고점을 뚫는 것을 좀 회의적으로 봤었는데 제 생각보다 지금 너무 많이 올라온 상황이죠. 그동안 비트 관점은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고점을 2번 뚫는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관점 외에 말씀드릴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이더를 왜 매도를 했는지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물론 제 방송을 보시고 매도하거나 숏을 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근거로 매도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더리움을 제가 정확히 4월 4일에 공개 방송에서 풀매수를 했습니다. 그때 봤었던 파동이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올라온 상승 파동에 대해서 A가 나오고 B가 나오고 C로 조정을 주고 이제 날아가는 파동이다. 이 가능성을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이렇게 못 가더라도 여기까지 A고 여기가 지금 B가 끝났고 이거 C로 한 파동은 무조건 간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4천을 넘길 거라고 생각을 했죠. 물론 이런데 중간에서 판 거는 한 번 더 조정을 주고 갈 거로 예상을 해서 매도를 했던 건 맞아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파동이라면 이거 $10,000 이상은 갈 거예요. 근데 제가 왜 다 매도를 했냐? 두 가지 근거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더가 여기쯤에 왔을 때 매도를 말씀을 드렸던 건 저점부터 임펄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조정받고 또 갈 거다. 근데 여기가 단기 고점이기 때문에 내려갔을 때 다시 한번 매수를 하겠다. 상승 1파라면 3, 4, 5가 나올 텐데 3이 연장돼서 이렇게 크게 갈지 아니면 1파가 여기서 끝나고 2, 3, 4, 5로 가는 1파 연장 임펄스로 갈 것인지 이건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올라온 파동이 이렇게 3연장으로 가는 파동보다 1연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1연장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게 그냥 임펄스와 임펄스가 반복되는 ABC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ABC라면 이거는 여기서 조정 와도 더 올라갈 겁니다. 어쨌든 조정을 한번 봐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뭐 한 4,500, 뭐 4,800 가능해요. 근데 끝나고 나면 어쨌든 간에 되돌림이 크게 올 거란 얘기죠. 이게 ABC라면 전체적인 파동 마감을 저는 이렇게 봐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여기서 더 올라가야겠죠. 그 이후에 엄청난 하락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ABC가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1연장 임펄스를 가정했을 때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고점을 조금 더 높일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ABC가 한 파동이 끝난 거죠. 그리고 굉장히 큰 조정이 오거나 그게 아니면 이 올라온 임펄스가 여기까지 조정을 크게 주고 새롭게 시작하는 임펄스일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여기서부터 조정을 크게 한번 주고 다시 갈 겁니다. 이렇게 갈 때는 이 파동이 $10,000를 넘겠죠.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이게 ABC라면 올라가긴 올라갈 건데 가더라도 조정 주고 올라갈 거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하락이 나오겠죠. 이게 1번 임펄스에서 1연장 임펄스라면 여기서 파동이 끝나고 쭉 내려가거나 아니면 1번 시나리오처럼 조정을 좀 크게 주고
앞서 말씀드린 1번 시나리오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제가 보는 세 가지 시나리오에서는 전부 다 단기적 하방을 보는 겁니다. 이게 추세로 될지 아니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갈지는 나중 문제. 자, 그럼 얘를 왜 1, 2, 3, 4, 5로 가는 파동으로 안 보냐? 가장 중요한 거는 3파에 맞는 거래량이 안 보여요. 지금 아래쪽에 띄워져 있는 거래량을 보시면 얘가 계속해서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자, 1, 2, 3, 4, 5로 3이 가장 긴 임펄스로 올라갈 때는 3파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져야 됩니다. 가장 많이 터지지 않아도 삐죽삐죽 튀는 거래량이 발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보면 여기를 시작점으로 봤을 때 여기서부터 거래량이 계속해서 그냥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기관들이 매집을 하던 뭘 하던 간에 일단 거래량은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증가하는 형태여야 됩니다. 그게 추세가 돼야 되고. 근데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지금 파동의 시작점부터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는 점. 이걸 봤을 때 3파로 크게 가는 임펄스가 아닐 거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준을 세울 때는 지금 제 말을 듣고 파시는 게 아니라 이게 3연장 임펄스라면 어디를 안 깨냐? 여기를 잘 안 깨고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상승 파동에 대한 0.38 이상의 되돌림을 잘 주지 않을 겁니다. 최소한 3,100 정도로 보죠. 그 정도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죠. 연장 파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연장 파동은 가장 되돌림이 적습니다. 만약 그렇게 조금 이상한 신호가 발생이 된다면 이거 이쯤에서 파동이 종결이 됐을 수도 있구나 생각을 하는 게 좋겠죠. 물론 얘가 ABC라면 이거 조정 주고 또 올라갈 겁니다. 임펄스라고 해도 이대로 그냥 죽는 시나리오는 하나밖에 없어요. 어쨌든 그 정도의 하락이 배율을 많이 쓰신 분들에게는 청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로 이더리움을 제가 4월에 상승을 봤을 때 이 차트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게 뭐냐면 비트파이넥스에서 이더리움에 대한 롱 포지션을 매집한 물량 차트예요. 이 차트가 이더리움 가격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빨간 선이 이더리움 가격이고 나와 있는 차트가 이더리움 롱 포지션 차트예요. 이게 어느 정도로 상관관계가 있냐? 그냥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24년 3월부터 가격이 내려갈 때 롱 포지션 물량을 이렇게 모으죠. 그리고 롱 포지션을 익절을 하려면 높은 가격에서 익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면서 롱 포지션을 물량을 확 줄입니다. 롱 포지션을 다 매도를 한 거죠. 높은 가격에. 그리고 이렇게 가격을 내릴 때 얘네가 롱 포지션을 이렇게 슬금슬금 모읍니다. 이때는 완벽하게 음의 상관관계는 아니죠. 왜냐하면 가격이 이렇게 하락을 할 때 롱 포지션은 물량은 굉장히 좀 적게 매집했고 본격적으로 매집이 된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횡보 구간에서 가장 많이 롱을 매집을 한 거죠. 어쨌든 매집했던 롱 포지션을 어떻게 매도를 하냐? 자, 이 구간에서 다 매도를 했죠. 그러니까 고점을 만들어 놓고 고점에서 갖고 있던 롱 포지션을 다 익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롱 포지션을 싹 다 익절을 하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죠? 하락장이 오죠. 하락장 때도 바로 매집을 안 하고 여기서부터 또 매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매집을 이렇게 쭉 하는 동안 가격은 계속 빠집니다. 이게 아마 올해 초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어마어마한 롱 포지션 물량을 이렇게 매집을 한 거죠. 굉장히 많이 매집을 했죠. 근데 지금 차트를 보면 2022년 5월 여기 시점부터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롱 포지션을 어마어마하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더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차트가 100% 맞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래들이 많이 쓰는 이 비트파이넥스라는 거래소에서 이렇게 대량의 롱 포지션을 매집을 했고 그 롱 포지션의 물량을 이렇게까지 많이 줄였다는 얘기는 이게 바닥이 나면서 이렇게 양봉으로 쭉쭉쭉 올리는 순간 조정이 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가지고 있는 롱 포지션을 거의 다 소진을 했는데 이 상황에서 이더리움이 상승 3파를 만든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만약에 비트파이넥스 고래들이 다시 한번 롱 포지션을 이렇게 추세로 시작을 한다면 이거는 좀 위험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낌새가 없죠. 그래서 그거를 보고 판단을 하셔도 늦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좀 미리 제 목표가가 와서 매도를 한 것뿐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제가 이더리움 포함해서 모든 코인을 매도한 이유를 이런 이더리움 차트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17년도 불장을 겪고 21년에도 불장을 겪어서 정말 큰 돈을 벌어보기도 하고 정말 큰 돈을 잃어보기도 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투자자입니다. 보수적인 투자자는 시장에서 빨리 빠져나오죠. 제가 팔았다고 해서 이대로 시장이 금방 주저앉고 그러진 않겠지만 저는 그런 과거의 경험들이 굉장히 큰 습관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정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판단에 맞게 잘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 추가적인 관점은 제가 텔레그램에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